본의 아니게 눈에 백내장 수술을 하는 바람에 오랜만에 강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아직도 시력이 좋지 않지만 너무 오래 유튜브를 손 놓을 수 없어서 무리를 해서라도 일주일에 2번은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역의 54강인 뇌택 규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매는 문자 그대로 시집가는 새악시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귀라는 글자가 원래 부인에게로 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 남자를 주체로 해석해야 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남자가 여자의 곳으로 가는 것인지 여자가 남자의 곳으로 가는 것인지에 관하여서는 제설이 분분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다양한 결혼 제도가 있었으므로 그것은 일양적으로 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매는 설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젊은 여자를 말합니다. 시경 소남 채빈이라는 노래에 유재 개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개녀와 매는 같은 뜻입니다. 귀매의 괴의 상괴는 진이고 학괴는 태입니다. 진은 장남의 심볼이 있고 움직임의 뜻이 있습니다. 태는 소녀의 심볼이 있고 기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남자가 움직이면 일종의 작업을 걸면 에너지 넘치는 여자는 기뻐합니다. 이 여자는 음분의 소질이 농후합니다. 구매의 꾀는 정식 결혼만을 다루는 꾀가 아니라 남녀의 다양한 관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고구려의 서옥제, 신라, 고구려를 통해 유지되었던 방원제 등은 다양한 우리 관습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비해 귀매는 여자의 입장에서 결혼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귀매꾀는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아래에 있으며 여자가 남자를 따르는 모습이며 또한 소녀를 기쁘게 해준다는 뜻도 있습니다. 기쁨으로서 움직여 나아가고 또 동함으로써 기쁘게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모습은 결코 정을 얻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2, 3, 4, 5의 위가 모두 정당하지 아니합니다. 초와 상은 음과 양의 위가 바르기만 하지만 상계와 학계가 점계와는 반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함계와 한계는 기본적으로 부부의 도리를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점계와 귀매괴는 여자를 주체로 해서 여자가 시집가는 과정을 그린 것입니다. 괴사를 살펴보죠. 귀매, 정홍, 무유리. 여기 귀매는 그냥 시집가는 여자, 일반을 가리키며 특정한 계급이나 신분의 규정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제도에 관한 규정도 없습니다. 절도 있는 질서를 전제로 한 점괘와는 다 사뭇 다릅니다. 귀매의 귀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규정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말에 시집간다라는 표현은 남성 가부장제도 중심의 개념입니다. 여자가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 시집간다는 뜻이니 그것은 남성 중심의 개념입니다. 그 반면에 장가간다라는 표현은 남자가 자기 살던 집을 떠나 장가로 간다는 뜻이니 이것은 당연히 모계 중심의 혼인 구조를 반영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결혼 풍습은 시집간다와 장가간다의 혼합 형태였습니다. 율곡도 6살 때까지는 외가인 오직혼에서 자랐습니다. 이것도 장가감과 시집감이 섞인 시스템에서 나온 삶의 행로입니다. 뇌택 구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괴설은 못 위에 천둥이 치니
본물이 출렁이는 격입니다. 애인이 누님이 되어버리는 격이니 소녀가 장남에게 시집간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출발이 산뜻하지 못합니다. 그에 따른 병폐도 많습니다. 정욕이 일어나는 대로 행동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갈등이 생기니 자제력과 이해심을 길러야 합니다. 모든 일은 순서를 밟고 도리에 맞아야만 정식으로 인정받아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달콤한 유혹이나 눈앞의 이익에 빠지기 쉽습니다. 색정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자는 초년에는 편안한 생활을 하지만 타인으로 인해서 파란을 겪습니다. 조급하게 서둘러서 행동에 옮기기보다는 예절 바르게 기다리는 것이 운세를 호전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초효를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양효인데요. 규매이제 판응리 정길. 젊은 여인이 시집을 가는데 정처의 신분으로 제대로 시집가는 것이 아니고 언니 시집가는데 세컨드로 얹혀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절름발이가 제대로 걷는 사람의 뒤를 쩔뚝쩔뚝 따라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2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의 양효인데요. 묘능시 리유인 지정. 구이는 양강하며 중을 얻고 있습니다. 현명하고 중용의 미덕을 지닌 여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오와 음양바르게 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오는 정부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의 육오는 음유하고 위가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이를 주체로 해서 상황을 판단해 보면 배우자가 시원찮은 것입니다. 남편이 띨띨하니 아무리 능력 있는 여인으로서 내조의 공을 발휘하려고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 상황을 효사는 묘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애꾸 눈으로 아무리 잘 보려고 노력해도 볼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3효를 살펴보죠. 규매이수 번귀이제. 세 번째 음효인데요. 육삼은 음유하며 강고한 정절을 지키는 그러한 강직한 여인이 아닙니다. 양위에 음효로서 있으니 부정하고 중을 지녔으니 중정합니다. 여기서 규매라는 입장에서 부중하다는 것은 이미 중용을 잃은 것이니 그것은 정절을 잃은 것입니다. 규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실로서 시집가고자 하는 젊은 여성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랫괴 최상위에 있는데 이 학괴 자체가 택괴이니까 열의 속성이 있습니다. 즉 음분의 연락을 향유하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육삼은 상괴에도 응하는 상대가 없습니다. 같은 음요인이 반향이 없습니다. 4효를 살펴보죠. 네 번째 양효인데요. 구사는 양효인이 강한 덕성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전효를 여성을 주체로 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했으니 이 여성은 매우 굳센 정절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현명하고 강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정응하는 자가 없습니다. 초구는 양이며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적당한 배우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품격과 지성과 실력과 지위를 갖추었는데도 적당한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은 지금도 비일비재하지만 옛날에도 상황은 동일했던 모양입니다. 5효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을 규매 기군 지혜 불여 기재 지예랑 월 기망 길. 다섯 번째 음효인데요. 육오는 유순하고 중용의 덕을 구비한 여자로서 다섯 번째 음효를 말하는데요. 육오는 유순하고 중용의 덕을 구비한 여자로서는 최상위의 고귀한 신분의 여자입니다. 매를 왕희, 즉 천자의 딸이라고 주석을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 규매는 정의천이
그냥 일반화시켜서 말한 대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6.5는 존위에 거했으며 여기 귀매는 소녀 중에 귀하고 높은 자를 일컫습니다. 제을귀매라고 하는 표현은 11번째 택괴의 육사효사에 거의 여기와 표현이 동일한 맥락에서 나와 있습니다. 6효를 살펴보죠. 여승 광무실 사규 양무혈 무유리. 맨 꼭대기 음효를 말하는데요. 이 효사가 말하고 있는 것을 요약해서 말하면 결혼계의 한 극단적 사례를 예시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성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파혼이 되는 것도 결혼이라는 이벤트의 중요한 측면인 것입니다. 본시 육의 자리는 모든 것이 지나쳐서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 다양한 혼례의 과정이 있지만 최종 단계는 현구고래라는 예식으로 마무리 지어집니다. 친형의 예를 신부의 집으로 치르고 난 후에 시집으로 가서 신랑과 신부가 아침 일찍 시부모를 처음으로 뵙는 예가 현구고래입니다. 이 현구고래에는 신랑 신부가 바구니를 들고 가는데 그 바구니 속에는 대추와 밤이 들어 있습니다. 대추는 조라고 하는데 그것은 일찍을 의미하는 조의 뜻이 있습니다. 밤은 유리라고 하는데 그것은 떨림을 의미하는 곡과 상통합니다. 시부모를 뵙고 앞으로 일찍 일어나 가사를 보살피고 항상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해서 살겠다는 중요한 서약식을 치루어야만 결혼은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 서약을 하기 전에 신랑은 뒤뜰의 사당으로 가서 양의 목을 따서 피를 받아 그 피를 땅에 붓는 예식을 해야 합니다. 상륙의 효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부는 광주리를 들었으나 그 속에는 대추와 밤이 없고 신랑은 사당에 가서 조상면전에서 양의 목을 베었으나 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루을 바가 아무것도 없는 꾀입니다. 이상의 해석이 혼례의 과정으로 보면 자연스럽지만 단지 현구고래는 친형내 이후의 절차이므로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광과 귀양의 예식을 친형 이전의 어느 단계에서 종묘에서 행하는 예식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역의 54강인 뇌택귀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